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신재민 사무관을 비하했던 손혜원 의원과 관련돼서 오늘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네티즌들은 마치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마녀 사냥에 나섰습니다. 뭐 과거까지 다 뒤지고 있고 말이죠. 아주 비난 일색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바빠갖고요. 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쁜 건 좋은 겁니다. 그만큼 우리 신의 한수가 국민들에게 상당한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국민들이 상당수가 신의 한수 뉴스 그리고 분석에 많이들 의존하는 것 같아요. 아유, 그래서 피곤하더라도 자주 방송을 좀 해주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손혜원 의원 인터넷에서 저희 지금 거의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손혜원 의원이 그 정상적인 국회의원인데 그 정상적인 국회의원이 아니면 그 당선됐겠습니까? 그만큼 지역구에서 뽑아줬으면 뽑아준 그런 의의에 맞게 그리고 현재의 정치 상황에 맞는 수준의 정치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분 한 사람의 이런 그 페북에 나온 그 막말들이 그 본인의 어떤 그 인격에 손상이 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지금 엄청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으면 그거는 다른 매체,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대중이 볼 수 있는 우리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SNS 수단이 페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정치인들이 뭐 페북을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지금 그런데 그 페북에다가 매일같이 그냥 올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무슨 신재민 사무관과 마치 무슨 감정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국민들한테 오해를 줄 수 있고 뭐 18은 후원도 요즘 엄청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지 않아도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 수준에 맞지 않는 정말 이 천박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그래갖고 얼마나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을 받습니까? 그렇죠. 어떻든지 간에 집단으로. 그 중에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들도 있지만 근데 이런 그 손혜원 의원 같은 그런 그 막말, 비판 이런 것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개인의 품위는 물론이고 정치판을 흐리게 하고 외국에서 볼 때 이거는 토픽감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국회의원이 할 일 없어갖고 그런 식으로 매일 매 시간 그냥 페북에다가 그 막말 시리즈 같이 이렇게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 나오기 전에 보니까 한 1년 반 된 것 같은데요. 예. 16년 7월에 그 의회 국회 교문위 아마 우연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네. 교문위원 우연일 때 핸드폰에다가 뭐 자기 자개장 이런 그 자개장을 파는 그런 그 문자가 튀어나와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고요. 여러 번 이런 그 행위와 관련해 갖고 손혜원 의원의 그런 행태와 관련해서 비판에 오른 적이 있어요. 벌써 네티즌들이 지금 올렸는데요. 사진을 지금 계속 찾아갖고 말이죠. 인터넷에 올리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정활동하면서 신촌 자개장 조사장이 사고 싶다는데 내가 250 줬으니 그것만 받으면 이게 지금 장사꾼입니까? 국회에서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하면 이제 네.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기본이 국회의원이나 일반 사회인이나 뭐 직업의 귀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어느 국회의원이 됐든 정당을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와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런 인품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소관 상임위별로 아주 탁월한 남다른 깊은 지식을 가지고 국정을 논할 수 있는 그런 그 최소한도 이 두 가지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손혜원 의원은 대단히 참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을 엄청 실망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신재민 사무관이 공익 제보자 아니냐. 지금 거기서부터 이게 인식이 잘못돼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익 제보자로 봐야 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신재민 지금 사무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폭내갖고 거의 자기가 공직 생활을 시작했던 이 꿈을 100% 다 포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익 제보자가 아니고 내부 그냥 불만을 가지고서 무슨 뭐 내부 그 국가 기밀을 폭로하는 이런 사람들은 공익 제보자가 아니잖아요. 일탈자지. 그렇죠. 그런데 신재민 같은 경우는 60까지 평생 보장이라는 직업 그리고 행정부실을 통해서 공무원을 하겠다는 집념이 처음부터 있었고 그리고 우수한 사람이잖아요. 우수한 그리고 사람이죠. 본인이 일한 작업이잖아요. 이게 남들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이 국채반에 이런 거는 본인이 직접 보고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계급은 사무관밖에 안 되지만은
본인이 사실 저도 공무원 생활했죠. 제일 잘하는 것은 담당 사무관 서기관이 장차관보다 더 잘 알아요. 실무를 담당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 사람은 재주 부릴 줄 몰라요. 그렇죠. 지금 신재민 사관이 실망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국가 부채 문제를 다루는데 거기에 왜 정치적으로 부채를 늘렸다 줄였지 않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객관성 있는 국가의 부채 규모를 보고 국채를 어느 정도 발행할 필요가 없는지 있는지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거기에 정부적 판단이라고는 정성평가가 들어가지고 왜곡됐다. 이게 신재민 사무관의 주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손혜원 의원이 과연 그런 걸 했겠느냐. 그런 분석을 할 예. 능력이나 있느냐. 전혀 다른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재민 사무관의 제보, 폭로는 기본적으로 공익 우선의 원칙에서 출발했고 지금까지는 자기 사적인 이해 무슨 돈을 벌려고 했다거나 무슨 뭐 비트코인 투자했다는 이런 거는 아무 오직해야 그 젊은 사람이 30대 초반인 사람이 말이죠. 공직도 사퇴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갔겠어요. 이게 100번 얘기해봐야 통용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불지르는 겁니다. 예. 이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참여연대 같은 데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참여연대에서 이게 저 기재부에서 이 신재민이라는 이 사무관을 고발하는 거는 이건 지나친 거다. 이렇게 되면 내부 공익 제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앞으로 미래의 공익 제보자까지도 죽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 빨리 고발 취소해라. 좌파들도 나서서 이렇게 하는 지금 건데. 나오고 있어요. 참여연대가 어떤 단체입니까? 좌파죠. 예. 현 대표적인 정부의 좌파죠. 대표적인 민노총, 참여연대 이런 단체들이 현 정부 탄생에 상당히 기여한 그런 단체들이에요. 이런 내부 식구들이 보기에도 이 신재민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에 대한 이런 게 자기네 기준으로만 봐도 너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는 판국이고 지금 국민 대부분들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자세히 이건 파악해야 되겠다. 그리고 야당 같은 데도 지금 저 바른미래당, 한국당, 다른 그 민주평화당까지도 민주평화당 다른 일반적인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같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까지는 이번 사건 가지고서는 야당과 공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신재민 사무관 폭로 때문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아주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이런 판국에 이런 손혜원 의원 같은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더 분개하는 거예요. 예. 이게 윤리위에서 이런 막말을 갖다가 예. 옛날에 정청래 의원 공천 탈락됐잖아요. 공천 탈락. 그러니까요. 그 탈락 기준이 제 기억에 그 당시 신문에 나온 거는 신문이 막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막말했기 때문에 탈락했다고 돼 있어요. 그 자리를 손혜원이 차지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손혜원 같은 사람은 국회 윤리위가 뭐 하는 겁니까? 윤리위가. 그러니까요. 윤리위 바로 열어가지고 여당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잖아요. 네. 대통령 지지율만 여당 지지율만 떨어져서 이렇게 손보는 게 아니라 여당이잖아요. 여당 책임 있는 여당이 정치의 품격,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데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거는 국회 윤리 기능에 맞게 심리를 해라. 맞는 건지. 이게 야.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거 필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오늘 또 필요하게 말이죠.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또 저희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보면 손혜원이 글을 올렸는데요. 전우용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갖다가 공유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페이스북은 이렇게 공유 기능이 가능한데 뭐 전우용이 올렸지만 손혜원이 썼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전우용이 쓰고 손혜원이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한 공유글. 현직에 있는 사람이 해고될 각오를 하고 공익을 위해 자기 조직의 비리를 폭로하는 게 공익제보입니다. 이미 퇴사한 사람이 몇 달이 지나서 자기 조직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건 보통 양아치 짓이라고 합니다. 양아치라고 해서 양아치. 말 뜻대로 알아도 공익제보와 양아치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페이북을 지금 공유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저는 이제 이 손혜원 의원이 어떤 분인지 저는 모르고 지금 기사들만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일면으로 뭐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뜨겁고 국민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주는 아주 핫 포테이토라고 하면 뜨거운 감자인데 예. 이런 거를 품격 있는 비판 그렇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인 어떤 경제적인 지표를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아주 정말 건전한 논쟁 차원에서 비판을 제기한다. 그러면 저도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막말 워딩을 동원해 가지고 비판하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을 넘는 이렇게 실망을 주는 건 지양해야 되고 그리고 공유도 그래요. 이분은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물론 공유할 수도 있어요. 공유하지 말고 이렇게 막말한다 해서 지금 논란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직접 쓰지 않고 공유한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본인이 얘기하는 막말이 맞다. 본인이 얘기는 비판이 맞다. 그 비판을 수준 이렇게 막말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신재민 사무관이 폭로되기 때 나는 욕먹더라도 가겠다. 그러면 공유하지 말고 직접 써버려요. 양아치라고. 그게 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공유한다고 비판 안 받나요? 공유한다는 얘기는 저도 페북 가끔 공유하지만은 어쩌면 나하고 생각이 이렇게 똑같지. 이런 메시지를 국민과 아니면 내 페북 친구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 이럴 때 공유 아닙니까? 공유. 예. 그렇잖아요. 그쵸. 같이 그 느낌을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예. 생각을. 예. 그러면 당당하게 거기다가 공유하면서 또 몇 자 쓸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아, 이분 양아치 이런 어쩌면 나하고 생각하냐. 차라리 이렇게 쓰고 욕 먹어요. 예. 아니 그래야 멋지잖아요. 죽을 때 장렬하게 죽으라 이거죠. 차라리. 그렇잖아요. 장렬하게 손해원 그냥 가라 이거죠. 그래야 제대로 소신 있는 정치인이란 소리 안 듣죠. 네. 옛날에 그 아까 공천 못 받은 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제가 하나 평가줄 바는 욕을 그렇죠. 먹든지 말든지 정청래 아주- 정치 철학, 예. 정치 행동에 일관성이 있어요. 예, 일관성 있어요. 왜? 나는 매를 맞더라도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9명이 나를 비판하든 내 길은 가겠다. 그 공천 탈락하는 거 두렵지 않게 구하고 왔잖아요. 네. 왜 공유합니까? 아, 그리고 내용도 틀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신재민 사무관이 MBC에 제보했을 당시가 자신이 근무 중이었거든요. 기재부에. 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근무하면서 그렇죠. 맞아요. 그 제보를 하고 자꾸 압력이 들어오니까 나간 건데. 그 양심상 가책 때문에 제보한 예. 그잖아요. 못 견뎌가지고 네, 못 견뎌서. 감찰 받으면서 근데 지금 많은 양심 가책 나왔다는 사람인데 무슨 돈 보고 나오고 뭐 저 투자하려다가 못 벌어서 뭐 나오고 페이스북에는 그런 사람을 보고 공익 제보가 아니다. 나가서 얘기하면 공익 제보가 아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 얘기처럼 들어가서 제보를 하고 나왔는데 정말 팩트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말이죠. 거기 명예훼손까지. 도대체 이런 걸 왜 공유하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당하게 그럼요. 어차피 욕 먹을 거 그냥 당당하게 그냥 양아치라고 쓰든지 말이죠. 아, 저는 손혜원은 뭐 오늘 국민적 지탄을 받는 거의 뭐라고 제가 얘기하면 좀 욕이 될 것 같아서 저거 하지만 정말 앙앙앙 됐습니다. 아니 저도 양아치 앞에 생 붙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저도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런 그 제가 정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평가를 하고 싶지 않은데요. 네. 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건데 이 손혜원 의원의 경우에는 좀 심하다. 이런 측면에서는 국민의 비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진짜. 아유. 네. 그래야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고 정치 발전의 과정에서는 좋은 점을 많이 해갖고 본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잡초 같은 사람들은 제거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이고 세단님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드시죠? 예, 좀 피곤합니다. 아니, 이런 얘기 뉴스 들으면요 정말 저도 네. 참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저 외교 안보 분야에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저도 지금 자유한국당 서초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그렇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를 들으면 야 정말 실망스럽게 짝이 없고 그렇죠. 아주 정말 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 솔직히. 이제 정치를 시작하실 텐데 아유 이런 건 절대 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진짜. 예. 만약에 국회에 있었으면 우리 차장님께서 야이 양아치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모습 꼭 조만간 또 뵙기로 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잘 되기를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이고 오늘 손혜원 그 기사가 그냥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어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말이죠.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당 의원이 이런 발언하면 다 감추기 바빴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20대가 난리가 났고요. 또 직장에 못 간 이 젊은 청년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거 민주당 이번 주 지지율이 기대되는데요. 폭망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도 이렇게 나와서 방송하는데 장비가 조금 오늘 말을 안 들어서 하루 종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